네,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일부를 가지고 인간과 우주에 대한 그의 아주 독특한 생각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슈타이너 사상의 바탕에는 인지학, 그러니까 안트로포소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물질 세계랑 정신 세계를 연결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 속에서 특히 언어, 또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지구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슈타이너의 핵심 아이디어를 좀 뽑아내서 이야기 나눠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슈타이너는 신체, 영혼, 정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인간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죠. 그의 설명들이 현대과학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긴 한데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나 사고 같은 이런 인간 고유의 활동을 우주적인 과정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럼 먼저 언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9세기에 브로카가 좌뇌의 특정 부분이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네,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죠. 네. 슈타이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의 물리적인 구조를 말 그대로 조각한다고 봤어요. 아, 조각한다고요? 네. 비유하자면 뭐랄까, 빈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언어를 통해서 뇌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는 언어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요? 자음은 예를 들면 바람 소리나 동물의 움직임 같은 외부 세계의 현상을 모방하면서 생겨났고, 모음은 슬픔이나 기쁨 같은 인간 내면의 감정, 그 느낌 자체가 소리로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 자음은 바깥 세상, 모음은 내면 세상이군요. 네, 심지어 특정 지역의 언어 발음이나 억양 같은 게 그 지역의 어떤 지리적 환경, 더 나아가서는 특정 별자리 같은 우주적인 영향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까지 봤습니다. 와, 별자리까지요? 네, 그러니까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서 인간과 환경, 심지어 우주 사이의 어떤 교감을 반영한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 관점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주랑 교감하고 있는 셈이네요. 정말 신기한데요. 그럼 생각하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네, 보통 뇌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해야 생각이 잘 될 것 같은데 슈타이너는 좀 반대로 이야기했다면서요? 네, 그게 참 역설적인 설명이죠. 슈타이너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뇌세포가 왕성한 생명 활동을 잠깐 멈춰야 한대요. 멈춰요? 네, 일종의 죽어가는 상태 혹은 비물질화되는 상태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포 활동이 너무 활발해지면 오히려 잠이 들거나 기절하는 것처럼 의식을 잃게 된다는 거죠. 아, 마치 자동차 엔진이 너무 과열되면 멈추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그런데 세포가 죽어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이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서 뇌모래, 독일어로는 기힐산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내 모래요? 네, 말 그대로 뇌 속의 모래라는 뜻인데요. 슈타이너는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하고 감각할 때 미세한 광물질, 그러니까 소금이나 석회 성분 같은 침전물이 뇌에 형성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봤어요. 침전물이요? 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 즉 사고활동이 이 침전물들이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녹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이 용해 과정 자체가 바로 의식적인 사고 활동이고 또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 속에 쌓이려는 걸 생각이 계속 녹여낸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이 용해 작용이 잘 안 돼서 모래가 실제로 쌓이면 편두통 같은 신경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와, 생각한다는 게 뇌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녹이는 화학작용 같다니 정말 독특한 해석이네요. 그렇죠.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슈타이너는 지구 전체를 거시적인 생명체처럼 바라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슈타이너 사상 중에서 아마 가장 대담하고 또 상상력이 풍부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는 초기 지구가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거대하고 살아있는 유기체였다고 묘사해요. 특히 우주적 인간의 머리 같은 상태였다고 말이죠. 지구가? 인간의 머리요? 네. 여기서 아담 카드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카발라 같은 신비주의 전통에서 원형적인 우주인간을 뜻합니다. 아,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유한 건가요? 지구가 머리라는 게? 예를 들면 지구의 지각을 이루는 석회암 같은 단단한 지층은 두개골에 비유하고요. 그 위를 덮는 표토나 식물이 자라는 층은 피부나 머리카락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발견되는 화석들 있잖아요. 네, 화석. 그건 아까 말한 뇌모래 같은 것처럼 과거 생명활동의 흔적이면서 지금은 생명력이 사라진 부분, 즉 뇌 속에서 일어나는 죽어가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 거죠. 아, 화석이 뇌모래 같은 거군요. 네, 또 태아가 자궁 안에서 머리가 먼저 크게 발달하고 양막 같은 외부 막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잖아요. 그렇죠. 초기 지구 역시 그런 식으로 우주적인 환경 속에서 외부로부터 생명력과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네. 아마 태양과 달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의 상태를 상상한 것 같아요. 와, 정말 스케일이 큰 상상력이네요. 그럼 지금 지구에 사는 동물들이나 우리 인간은 그 우주적 머리에서 어떻게 생겨났다고 설명을 하나요? 슈타이너에 따르면 그 우주적 인간 같았던 지구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생명력을 잃고 물질화되는, 그러니까 죽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구가 죽어간다. 네, 이 과정에서 마치 사체에서 미생물이 생겨나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들, 특히 동물들이 파생되어 나왔다고 봐요. 네. 초기에 거대한 파충류 같은 존재들도 이런 과정의 일부로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현재의 우리 인간은 본래 그 거대했던 원형적 인간, 아담 카드몬이 지구 환경 변화 같은 여러 요인 때문에 점차 축소된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거대했던 존재의 축소판이라는 거군요. 와, 오늘 루돌프 슈타이너의 세계를 쭉 따라가 보니까요. 언어, 사고, 생명, 지구, 우주, 이 모든 게 정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뇌 활동이 지구의 지질학적 과정과 비슷하고 또 언어가 우주의 리듬을 담고 있다는 생각은 상당히 파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슈타이너의 설명들은 물론 현대과학의 방법론과는 거리가 좀 있죠. 하지만 인간과 자연, 우주를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건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너머에 어떤 과정과 연결성을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소와 같은 아주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과정들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 그리고 저 너머의 우주 전체와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슈타이너의 관점을 아주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당신 자신과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혹시 어떤 작은 변화라도 생길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